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봉 전문가님. 네, 오늘은 실손보험에 관련해서 부가적인 내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손보험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본다. 보험하면 사실 실손보험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죠. 또 가장 많은 네. 분들이 가입을 하고 계시기도 하잖아요. 네네.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 찾아보는 거 쉽지 않죠. 맞습니다. 금융감독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22년 말 기준으로 해서 실손보험 가입자는 3,997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같은 해 9월 기준으로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는 약 15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의료비를 더 많이 보장받을 수 있는지 또는 둘 중 하나의 실손에 대해서 일시적인 중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손을 중복 가입하신 분이 150만 명이요? 그렇게나 많습니다. 많으시네. 근데 실손은 여러 건을 가지고 있어도 중복 보장이 안 되지 않아요? 맞아요. 중복 가입한 경우에 보험금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범위 내에서 각 보험별로 비례 부담해서 지급이 됩니다. 즉 실손 2개를 가입하고 있어도 2배로 지급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실손의 개념이 실제 손해액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보니까 손해액보다 보장 한도가 사실 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실제로 내가 쓴 돈에 대해 보장해 주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면 실손은 중복 가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건데 돈만 2배로 내고 보장은 그러면은 뭐 A, B 이렇게 두 회사에 들었다. 그러면 A에서 절반, B에서 절반 이렇게 받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2개를 가입한 분들이 이렇게 많다면 뭔가 장점이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장점은 이제 보장 한도가 늘어난다는 건데요. 한도가. 예를 들어서 실제로 지출한 통원 의료비가 50만 원인데 가입 중인 실손보험의 통원 의료비 보장 한도가 25만 원이라면 보장되는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손보험을 하나만 가입을 했을 때는 통원 의료비 보장 한도가 25만 원이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을 빼고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죠? 2개를 가입했을 경우에는 각 실손보험의 보장한도 25만 원을 합해서 총 50만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쓴 돈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의 보장 한도가 작다면 그렇죠. 그러면은 2개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게 더 늘어날 수는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실손보험을 2개 가입했을 때의 장점도 있긴 할 텐데 그러면 제가 원해요. 그러면 네네. 실손보험 2개를 가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원한다고 해서 2개 가입은 안 되시고요. 안 되는군요. 그렇죠.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실손이 가입되어 있으셔도 직장 단체 실손보험의 중복 가입은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실손으로 2개 가입은 힘드나 네. 회사에서 단체 실손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보장이 좀 적다 싶다면 개인 실손도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그렇죠. 거군요. 네네. 근데 매달 보험료는 어쨌든 이중으로 나가는 거니까 보험료 부담은 크겠어요. 네, 그래서 단체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을 중복해 가입하고 있으신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중지시켜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단체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지만 퇴직을 하게 되면 실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직장에서 가입되어 있는 실손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퇴직 후를 생각해서 중복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이유라면 또 연세 들어서 실손 가입도 어렵고 안 될 수가 있고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해서 실손이 2개 정도 가입이 돼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둘 중 하나의 실손에 대해서 가입은 유지하시되 보험료 납입은 중단을 시켜서 새는 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개인 실손보험만 중지 신청이 가능했었는데요. 올해 1월부터는 단체 실손보험도 중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납입을 중지시켜 놓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2개를 유지를 하시면서. 그러면 단체 실손과 개인 실손 이렇게 2개가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둘 다 유지는 하면서 중복 보장을 받든가 그렇죠. 아니면 둘 중 하나를 중지를 시켜서 보험료를 절약하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다만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하려면 해당 보험에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를 한 상태여야만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중지됐던 개인 실손보험은 퇴직 등의 이유로 단체보험이 종료되고 난 후에 1개월 이내에 재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해당 보험사의 별도 심사 없이 또 재개 신청도 가능하고요. 그럼 문득 궁금한 게 다른 보험들이요. 그러니까 실손이 아닌 암보험이나 뭐 연금보험이나 아니면 건강보험 같은 거. 네. 내가 지금 너무 뭔가 생활이 좀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납입이 조금 부담스러운 기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납입을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했다가 생활이 조금 편해지면은 다시 납입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보험들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보장성 보험
보험에서는 그런 기능은 사실은 없거든요. 보험은 이제 2달만 보험료를 안 내게 되면 그 다음 달 1일로 해서 실효 처리가 돼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납입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씩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능이 되는 거는 이렇게 단체 실손과 그렇죠. 개인 실손을 가지고 있는 이 실손만 네, 가능한 맞습니다. 거군요. 네네. 그러면 중지를 하더라도 나머지 하나가 종료된 후에 1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재개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그럼 재개할 때 별도의 심사 없이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것도 궁금하네요. 그 당시에 판매되는 실손 상품으로 재개가 되나요? 아니면 중단할 당시에 가지고 있던 실손 상품으로 재개가 됩니까? 네, 종전에는 재개 시점에 보험회사가 판매 중인 개인 실손 상품만 선택이 가능했었는데요.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현재는 실손과 중단 시점의 실손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이 돼서요. 다만 이제 2013년 1월 이후에 가입한 상품의 경우에는 15년 또는 5년마다 새로운 상품으로 어차피 재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12년까지는 가입하신 실손에 대해서 개인에게 어떤 쪽을 선택하실지 선택권이 주어지게 되고요. 2013년 1월 이후에 가입하신 실손은 재개 시 판매되고 있는 실손으로 일반적으로 재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2년까지 가입한 실손은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 이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전 그렇죠. 실손이 되게 좋잖아요. 맞습니다. 보장의 내용도 크고 또 자기 부담금도 적고 하기 때문에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개인 실손 없이 단체 실손 하나만 가입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퇴직 후에는 실손이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새로 가입하려다가 병력이 있으면 또 실손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걱정이시죠? 그런데 또 방법이 있습니다. 단체 실손보험의 개인 실손 보험 전환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퇴직 시에 65세 이하이고 또 단체 실손보험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 등으로 인해서 단체 실손보험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직전 단체 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에 개인 실손 의료의 전환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무조건 해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조건이 있나요? 네, 조건이 있죠. 직전 5년간 단체 실손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로 수령을 하고 또 10대 중대 질병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개인 실손 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한데요. 크게 아프지 않고 많이 청구하지 않은 맞습니다. 사람. 하지만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를 거쳐서 가입해야 되니까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단체 실손과 개인 실손 2개를 가입한 상태에서 개인 실손을 퇴직 시점까지 중단을 하셨다가 퇴직 후에 다시 개인 실손을 재개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실손보험이 중복으로 가입이 되어서 걱정이셨던 분들 오늘 봉선미 전문가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주셨습니다. 둘 중 하나는 중단을 시킬 수 있고 퇴직한 후에 다시 재개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이중으로 돈이 나가는 일 없도록 여러분 절약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갈팡질팡 선택의 순간을 돕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본격적인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볼 텐데요. 봉 전문가님을 만나서 그야말로 봉자바스가 대신 고민 시원하게 해결하신 청취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엄마 나 이번에 건강검진 받으려고 그러는데 나 안보험 있던가? 안보험은 왜? 너 어디 안 좋아? 아니 지금 라디오 들어봤더니 건강검진 받기 전에 보험을 잘 들어뒀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하더라고. 아니 나 있어 없어? 깜짝 놀랐네. 있겠지. 근데 네 보험을 왜 나한테 물어봐? 엄마가 내 보험은 다 들어놨다며. 안심하라며. 너 병원 갈 때마다 보험금 청구해서 돈 받고 있잖아. 그럼 됐지. 그건 실손보험이고 아플 때 받는 보험 있냐니까. 얘는 20대 팔팔한 애가 무슨 벌써부터 그런 걸 걱정하니. 뭘 모르네 우리 뽕 여사님. 원래 젊고 건강할 때 잘 가입을 해둬야 되는 거를 라디오 좀 들어. 아유 있을 거야. 있나? 있을 걸. 아니야 없나? 아니야 있어. 엄마? 우리 엄마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경우 참 많아요. 부모님이 알아서 가입을 해준 경우 참 많죠. 근데 정작 어떤 내용인지 엄마가 잘 몰라요. 가입해 주실 때는 아주 신경 써서 해주셨을 텐데. 있나? 아니야 없는 거. 있나? 아닌데 없는 거. 있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저런 내용을 반복해서 가입을 네.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장이 아예 빠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맞습니다. 지난주에 뵙고 온 가정은 보육교사로 일하고 계신 50대 엄마와 또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20대 따님을 뵙고 왔는데요. 이분들이 아마 그런 지금 우리 사연에 소개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어머님의 경우에 운전자 보험에 화재보험, 건강보험 잘 들고 계셨고요. 네. 따님은 연금까지 알뜰하게 불입을 또 하고 계셨습니다. 그럼 모범 사례 아닌가요? 아쉽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 왜냐하면 어머님은 보험의 큰 틀은 잘 잡고 계셨는데요. 그 안에 보장의 내용이 많이 아쉬운 경우였고요. 걱정하고 계신 따님의 경우는 연금을 빼놓고는 건강보험이 통째로 또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엄마 알아서 들었다면서요. 어떻게 된 거죠, 어머니? 자, 그렇게 듣고 나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은 보험 가입의 주체셨어요. 알아서 들어놨어라고 장담하셨던 어머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나이 들어서 가입하는 거다 생각하시는 어머님이신데 어떻게 보험을 가입하고 계셨나요? 네, 우선 실손보험은 2013년도에 가입을 하셔서 현재 15만 원 정도로 불입하고 계셨는데요. 네. 그 당시에 실손보험에 건강보험까지 통합된 상태로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건강보험의 만기를 그런데 80세로 하시면서 아이고. 납입 기간은 또 30년 납으로 하셔서 이미 10년을 불입을 하셨지만 앞으로 20년을 더 불입을 하셔야 하고요. 또 보장의 내용도 암과 뇌혈관 질환, 또 심혈관 질환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채로 상해와 골절 그리고 입원비 위주로 계약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15만 원 치고는 실손이 너무 비싸네요. 예, 그리고 또 계속해서 금액이 오를 텐데 부담도 많이 되실 것 같고 또 중요한 담보들은 전부 다 빠져 있으니 네. 이게 또 제대로 된 건강보험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흡하죠.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은 지금 들으시면서 아실 것 같아요. 그거 없다. 이것도 없네. 맞아요. 아이고 이거 미흡하네. 보장 숭숭 뚫려 있네. 뭐 이러실 것 같은데 자 그럼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 어머니와 딸 이 모녀 간의 보험을 좀 아쉽게 들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머님께서는 실손보험에 건강보험까지 통합된 상태로 가입을 하셨는데 만기도 좀 짧았고 네. 또 15만 원 실손이면 너무 많죠. 큰 금액 네. 예, 거기다 구멍이 숭숭 네. 뚫려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금액이 또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많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부담스럽죠. 말씀하신 대로 실손의료비는 계속해서 오를 음. 거고요. 또 앞서 안내해드린 대로 통합보험 속에 암, 뇌혈관 질환, 또 심혈관 질환의 진단금이 전혀 없다 보니까 암보험을 또 따로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암보험이 한국 사람 발병 확률이 높은 대장전막내암은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요. 소외감으로 따로 빼놓은 암보험이었습니다. 설상가상 또 15년 갱신 상품이어서 2년 후면 갱신 주기가 돌아오면서 다시 15년의 납입을 시작해서 결국 100세까지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죠. 저희가 방송에서 진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보험 중에서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암보험 중에서 대장전막내암 그리고 남녀 생식기암 그리고 방광샘암 이런 것들이 일반암이 아니라 소외감으로 따로 빼놓고 따로 적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일반암 진단금이 아니라 소외감으로 따로 빼놓고 준다면 이거는 우리가 5천만 원 암보험을 들어놨다라고 하더라도 5천만 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분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안타까우시죠. 네. 거기다가 어머님은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에서 매번 대장의 용종을 한두 개씩 떼어내고 있으시다고 해요. 그런 만큼 대장 쪽은 특별히 더 신경 쓰고 조심을 하셔야 하는데요. 현재 가지고 있는 암보험은 그야말로 나중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안타깝고 속상함이 클 정도로 그렇죠. 대장전막내암에 대한 진단금이 뚝 떨어지는 그런 보험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걸 모르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은 당연히 똑같이 5천만 원 지급될 거다라고만 알고 계셨던 건데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속상해요. 보험금이 지급될 순간에. 사실은 거기다가 또 운전자 보험은 10년 전에 완납된 상태로 상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 하나에 또 8년 전 가입해서 30년 납으로 불입 중인 34,000원짜리 운전자 보험 또 하나 그리고 또 작년에 추가된 항목들을 넣고 15,000원에 다시 재가입하신 운전자 보험 이렇게 해서 운전자 보험만 3건에
5만 원가량을 불입을 하고 계셨는데요. 이렇게 또 많이 내신대요. 많이 내시고 있더라고요. 그것마저도 또 보장 내용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2억이 아닌 1억 5천만 원에 또 변호사 선임 비용은 5천만 원이 아닌 3천만 원 그리고 6주 미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1천만 원이 아닌 300만 원으로 보장이 또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많이 내고 계시는데 보장은 오히려 적어요.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가입을 했길래 이런 거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따님도 한번 살펴보죠. 따님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건강보험은 아예 없었어요. 통으로 빠져 있었어요. 라고 하셨는데 들어볼까요? 어떻게 가입이 돼 있었나요? 네, 따님은 10,000원씩 불입하는 화재보험을 우선 가지고 계셨고요. 거기에 실손 의료비도 가지고는 계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30만 원씩 불입하는 연금을 가입하고 계셨는데요. 7년 전에 처음 일을 시작을 하시면서 가입하신 금리형 연금보험으로 10년 납입 기간을 정해두고 불입을 시작을 일찍 하셨더라고요. 연금 상품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건강하신 분들 또 이렇게 연금 상품을 불입을 하고 계시는 건 상당히 좋은데 정작 건강보험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보험 가입의 순서가 뒤바뀐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보험에는 가입하는 순서가 있고 첫 번째가 실손, 그다음이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여기에 대한 진단금, 그다음이 수술비 보험 요렇게 가입을 해야 된다 하셨잖아요. 딩동댕 맞습니다. 그 순서로 가입이 이루어진 후에 연금을 그 다음으로 하는 게 맞으시죠. 물론 연금도 젊었을 때 불입을 해놓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회초년생들은 연금을 미리 가입해 두면 보험회사에서 연금 수령 시점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운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만큼 내가 낸 돈덩어리가 크게 불어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하지만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설계를 해놓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저축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위험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이 된다면 저축해 놓은 돈 그 이상으로 치료비가 또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 이후로 또 오랜 시간 경제활동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최소한의 비용으로 위험에 대한 대비를 준비하면서 그 이후에 저축과 노후에 대한 대비도 함께 준비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죠. 사회초년생인 분들은 저축도 중요하지만 우선 최소한의 비용으로 위험에 대한 대비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뾰로롱 해주시죠. 네. 우선 어머님은 기존 실손을 유지하신 상태로 과도하게 들어있던 적립금을 삭제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손에 대한 보험료를 15만 원에서 8만 원대로 줄여드렸고요. 운전자 보험은 완납된 상해 보험을 유지한 채로 이후에 가입한 34,000원과 15,000원짜리 운전자 보험은 2만 원으로 줄이면서 운전자 실손과 상해에 대한 보장을 최대한 높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암보험은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표적 항암 치료비와 로봇 암 수술 등의 특약까지 넣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 또 수술비까지 함께 8만 원에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간병비 보험도 3만 원에 해결이 돼서요. 총 보험료는 28만 원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보험료는 크게 줄어들진 않았네요. 맞습니다. 보험료는 대략 3만 원 정도 줄여드리는 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대신 갱신형 상품들은 비갱신형으로 바꿔드렸고요. 또 뇌와 심장 쪽은 진단금과 수술비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또 전반적인 보험의 내용을 구멍 없이 채워드리는 데 노력을 했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꼭 필요한 간병비 보험까지 설계가 된 거여서 상당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는 이유가 힘들 때 도움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기 그렇죠. 위해서는 지금 자신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로 채워져 있어야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런 면에서 진짜 뾰로롱입니다. 자, 그럼 따님의 경우는 어떻게 꽉꽉 채워주셨습니까? 네, 따님도 보험을 가입하는 순서에 따라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우선 실손보험은 잘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요. 그 밖에 암과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은 물론 수술과 간병인 보험까지 하나의 증권의 어린이 보험으로 종합 형태로 가져가실 수가 중요하죠. 있으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14만 원에 20년 납 100세 만기 보험을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15,000원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실손에 대한 보장을 최대한 풀로 다 설계를 해드릴 수 있었고요. 이게 순서에 입각해서 제대로 설계가 잘 이루어진 맞습니다. 것 같아서 일단은 네네. 마음이 놓이네요. 네. 네. 보장과 저축을 함께 가져가야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100만 원씩 10년 동안 저축만 하게 되면 1억 2천만 원의 돈이 모여지는데요. 만에 하나 암이라는 질병에 노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치료비로 모아둔 1억 2천만 원 중에서 상당 금액을 충당을 해야 되죠. 그렇죠. 더군다나 또 치료를 받으면서 경제활동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100만 원 중에 90만 원은 저축을 하고 10만 원은 보장성 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10년이 지나고 나서 똑같이 암이 발병이 되었을 때 90만 원씩 저축한 1억 800만 원은 고스란히 지키면서 10만 원씩 불입한 보험에서 진단금과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차후에 똑같이 경제활동을 못한다 하더라도 완치된 이후의 삶은 분명히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겁니다. 물론 건강하다면 좋겠지만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이 바로 암이고요. 그리고 발병 또 확률이 높죠. 그리고 또 아픈 건 누구나 다 장담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주시니까 더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우리가 보장 자산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네. 제대로 된 보험은 보장 자산이면서 또 내 자산을 축나지 않게 해주는 친구죠. 제대로 된 보험이 친구다라는 이야기가 참 좋네요.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단체 실손과 함께 중복되어 가입되어 있는 개인 실손 의료보험은 납입 중지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선택의 순간 봉선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